네, 개장 후 27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더 내려서 4원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1,367원을 달러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반등폭을 좀 더 넓히고 코스닥도 1.3%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중심에 섰었는데 지금도 버팀목을 해주고 있고 자동차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까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이 자동차 업종의 나름 강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환율 효과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워낙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그 효과를 톡톡히 봤었는데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상반기 때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생산이 좀 부진했었는데 지금 7, 8월 들어오면서 생산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9월 이후부터는 100% 정도 이제 가동률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예년 수준의 생산률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볼륨도 기대되는 좀 이런 흐름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수급 요건이 개선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도 다양하겠지만 일단 스타트를 한 것은 베런 캐피탈로 알려지고 있던데 베런 캐피탈은 테슬라로 한 20배가량 수익을 낸 굉장히 유명한 데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네. 네. 그들이 사겠다고 하니 잘 샀네. 그러면은 그 명분으로 이제 환율 효과를 얘기했을 거고 사실 데이터를 근거하지 않고는 그렇게 자신 있게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8월 달 미국 내의 그 판매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반도체가 작년에 워낙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올해 상반기 때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서서히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이게 하반기에는 해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3분기 들어와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연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3분기 때 거의 3분기 말 시점에는 100% 가동률을 달성을 하면서 4분기 때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이런 그림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가 훨씬 더 양호한 생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쟁 우위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의 영향도 좀 있을까요? 중국 지금 청도 락다운 봉쇄 이런 선전도 그렇고 거기에 애매하지만 8월 달 침수 차량들을 또 교체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다분히 미국 내 판매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량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는데 이 데이터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생산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 공장하고 이제 국내 공장 이 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은 8월 달에 특별히 좋지는 않았고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8월 달에 수출이 2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전체 판매를 견인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50에서 60% 정도 가동률이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미국, 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에너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은 좀 부진하지만 국내는 나쁘지 않고 미국은 매우 좋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판매 데이터가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곤란하실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쭤볼게요.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현대차 지금 사도 돼? 자동차를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현대 주식을 얘기하겠지만 사라 팔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완성차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 탑픽과 선택과 네. 그다음에 전략. 일단 현대차를 이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상반기 때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제는 하반기 때는 피크아웃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약간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 가격 조건은 굉장히 좋지만 생산이 회복이 안 되면서 물량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였었는데 하반기 때에는 물량 효과까지 같이 나타나면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 때가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봤을 때에는 피가 우려가 사라지면서 하반기 때에는 주가 흐름이 양호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기대할 만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현대차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셨고, 자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가면은 당연히 그 밑으로 달려 있는 부품업체도 호재죠. 그렇죠. 그죠.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플랜이 이미 있었긴 하지만 조금 더 앞당겨가지고 미국 공장 수주도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물량도 이제 증가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사들이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현대위아가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신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SL, 서현이아, 화신 요 세 업체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서현이아를 이제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부품업체 중에서는 탑픽을 현대위아 그리고 서연이화. 네. 네. 현대위아는 방산 부품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방산 쪽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사실은 기계 부분이 흑자전을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방산 쪽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2분기 이후로도 방산 쪽이 계속해서 좀 신규로 물량이 나가는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계 부분 실적에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FA50 경공격기에 랜딩 기어 부품도 들어가고 흑표 전차에도 뭐 들어가고 자주포에도 들어가고 네. 현대위아는 하는 게 많군요. 자,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라고 이제 약칭을 쓰는데 이 미국 내에서 도입해서 우리 자동차 업체에 논란거리가 많았잖아요. 뒤통수 맞았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단이 또 미국으로 급급히 건너가서 뭐 채널을 열어두고 뭐 막 얘기하는데 아직 결론은 뭐 나온 거 없어요. 네. 어떨까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본다라고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실 피해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IRA에서 이제 조항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조항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내년도를 보게 됐을 때도 실제로 보조금 수령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것 때문에 경쟁에서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분들을 좀 제한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플랜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만 앞당기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량 가격 채권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설정이 되면서 현대차나 기아처럼 매스 브랜드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한쪽 면만을 들여다보고 보도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내면을 좀 다 깊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제 합동 대표단까지 파견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을 한 법안이기 때문에 고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중론들이 나오던데. 어떨까요? 전기차, 뭐 결국에는 미국 조지아나 뭐 그쪽에 공장을 빨리빨리 지어달라고 이제 재촉하는 듯한 비똑촉도 아니고 이게 느낌이 그래요. 네. 맞습니까? 뭐 일단은 미국 투자 자체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미국 쪽의 투자 확대 정책들을 최근 들어서 더 빠르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미 법안으로 통과가 된 사안이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이 법안 내용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는 이런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춰가지고 좀 부드럽게 현지 생산 시스템이 갖춰진 시기랑 맞물리도록 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최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어렵지만 좀 스무스한 이런 좀 부드러운 전환을 좀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지아 공장의 전기차 조립 그 구성도 이렇게 또 자료도 나왔는데 정부가 어제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또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또 담고 있죠, 이건? 뭐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년 이제는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기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완속 충전기를 좀 가정이나 뭐 이런 인프라에다가 많이 보급을 하겠다라는 플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전기차가 대수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갖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을 어떤 좀 제거를 하면서 용이하게 보급이 되도록 좀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산업 성장에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들을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충전 인프라 확충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대차가 이 경찰 버스, 청소차, 이거는 특수차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차로 구분합니까? 특수차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수소차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쪽, 그러니까 특수차량 쪽인 것 같은데, 이 수소차 쪽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수소차가 사실은 수소 상용차,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차가 좀 대세가 이미 되고 있죠. 그래서 승용차는 굉장히 좀 수소차가 보급이 느릴 거지만 뭐 이제는 상용차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소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수소 승용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이런 수소 상용차 그리고 수소 발전 뭐 이쪽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시장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는 변함이 없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수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현대차 수소차 광고가 없어져가지고 네,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자동차 업종 쭉 들어갔고요. 경기는 탑픽은 현대차 그리고 또 부품업체 현대위아하고 서현이화 이걸 오늘 좀 건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